이거는 그냥 따로 저희 뭐 그거 없이 아웃let. 네, 그냥 궁금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사랑하는데 말고 정말 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 군데 있으세요? 이 세 군데 말고? 또 저희가 이사를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저희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학군입니다.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리아타운에서 많이 빠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또 학군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남아서 계시는 분들 네. 자녀 학교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학군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4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네. 일반 공립학교. 공립. 그다음에 차러스코, 네. 매그네스코. 네. 이것도 일종의 공립학교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좀 일반 그 공립학교는 균등하게 다 과목을 가르치는 반면에 차러스쿨이나 매그네스쿨은 좀 차별화해서 좀 스페셜한 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 좀 소질이 보인다 그러면 스페셜하게 그런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매그네스쿨도 마찬가지고 차러스쿨도 그렇게 해서 좀 따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또 프라이빗 스쿨이 있고요. 사립학교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유명한 또 사립 학교들이 많죠, 코리아타운 안에. 코리아타운 안에도 여러 개 한국분이 하시는 사립학교도 있고요. 네. 거기도 그 소규모로 아이들한테 이제 인성 교육과 이제 여러 다른 아카데미컬한 교육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사립학교를 치면은 요 근교에 탑을 달리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좀 서포트를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네. 학교를 친다 그러면은 결코 뭐 얼바인이나 다른 밑에 사우스나 뭐 노스 발렌시아 이런 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또 뭐 거기에 100%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고 사립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외곽에는 4가지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만 있나 그랬더니 외곽에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굳이 점수로 하자 그러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10점 못해도 9점 이렇게 되는 발렌시아 학군이 좋고요. 네. 집값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 대비 집값 대비 학군이 가장 뛰어난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한인타운도 장점이 있긴 하죠. 네. 네. 뭐 학군 얘기하니까 다들 뭐 어차피 어딜 가든 그 학생이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이 학교 좋다 여기 학군 좋다 가서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다들. 네네. 그 학군은 뭐 저희는 플로톤으로 사람들이 이주하시는 이유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저희는 공립학교 시스템들이 괜찮아요. 네. 초등학교는 17개, 중학교는 뭐 4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뭐 5개 정도 있는데 학군이 이제 플로톤은 그 조인트 스쿨 디스트릭에서 옆에 이제 다 같이 가는데 뭐 사람들 트로이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써니힐스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한 학교죠. 지금은 얼바인 애들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은 다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시는데 그 전에는 다 써니힐로 오셨어요. 그만큼 유명한 학교였고 트로이 같은 경우에는 스템이라는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메틱스, 엔지니어링 그쪽 과학 쪽에 대한 그 적화된 학교고 특화된 학교예요. 그 다음에 3대장 중에 하나잖아요. 트로이라는 게.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게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 영재반 같은 게 있어요. GAT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영재를 뽑아가지고 고등학교 4개에서 따로 뽑아서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기 자녀분들이 그쪽에 좀 재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쪽으로 옮겨서 따로 교육을 받으시면 좋고 그거 아니래도 뭐 학교들이 뭐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피슬러 같은데 뭐 라구나로도 이런 데는 뭐 다들 알아주시니까 그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때 뭐 자기가 공부 잘해야 돼요. 학교만 좀 뭐하니까. 네. 일단은 뭐 학군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네, 일단은 플러트 갖고는 인정합니다. 네. 중간에 통일점인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인정하고 네, 인정합니다. 케빈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길게 학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한인타운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플러튼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anyway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결과가 달라지겠죠. 꼭 한인타운이라고 해서 뭐 좋은 학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어디에 있던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프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니 LA 쪽에서도 내가 봤는데 옆에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렇고 주변에 네. 계신 분들도 학교 좋은 데 많이 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거 네.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일단 집 이사 또 집을 살 때 가장 또 고려하는 부분이 집값이에요. 네. 네. 네, 지역마다 집값이 다 다르고 같은 집값이라도 내 스타일 더 마음에 들고 또 더 안 좋은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요. 먼저 집값 코리아타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수요가 이제 딸리는 입장이라서 집값이 이런 다른 외곽에 비해서 항상 비싸고요. 지금 뭐 마켓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뭐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아닙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또 집값이 비싼 장점은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 네, 그게 그렇죠. 또 장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집값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라는 거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차이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되는데 항상 여기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에 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0%에서 40% 이상 오른 집들이 되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부터 경기가 조금 하락 곡선을 겪다 보니까 5%에서 10% 조정은 있지만 스틸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수요 공급을 봤을 때는 매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매물의 숫자도 많지 않고 집을 급하게 팔려는 셀러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이나 뭐 대도시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는 플러튼이나 발렌시아 외곽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되게 부족하고 에스코에 들어간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은 아직까지는 바이어가 마켓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바뀌겠죠. 팬데믹도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이 또 다시 또 바뀌다 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타운 쪽으로 다시 또 몰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직까지는 외곽에 있는 부동산 마켓이 스틸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로톤도 마찬가지고 에릭 사장님이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팬데믹 이전이랑 이후에 살짝 극명화가 됐어요. 자, 매물은 정말 지금 딸리고 그 전에 비해서 집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아직 그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아직도 공급이 더 많은 편이에요. 수요에 비해서. 네. 그거는 뭐냐면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고 오래 가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발렌시아나 저희가 사는 플로톤 이쪽 뭐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서플라이가 딸리는 상태예요. 공급이 왜 저만 사람들이 뭐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왜 딸리냐면은 수요는 많은데 지금 팬데믹 이전에 아니면 중간에들 다 집을 사셨던 분이고 그분들이 이자를 2% 후반대나 3%에 갖고 계셨던 분들인데 이 집을 팔면은 다시 사셔야 되는데 지금은 6%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모기지 어마운트를 매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50만 불을 빌렸으면 옛날에 내신 것보다 지금 하시면 50% 이상은 더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가격은 알아요. 나쁘지 않고 좋다는 걸 아는데 팔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외곽 지역들에 보면은 아직도 마켓은 핫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켓은 핫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형적으로 핫한 거예요. 음. 이렇게 옛날에는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50개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플러톤도 하나 봤는데 지금 에스크로 들어간 게 51개고 그 다음에 액티브로 나와 있는 게 48개예요. 그럼 비율이 1대1이 조금 넘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뭐 마켓이 굉장히 핫한 거예요. 지금 다운타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대2예요. 제가 네. 보니까 5개가 나와 있고 에스크로 들어간 게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딴 데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예. 얼마에 뭐 외곽 다 아시잖아요. 큰 좋은 데는 네. 전부 다 지금 뭐 스틸 집들은 부족하고 에스코 들어가 집이 나오면 에스코 들어가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단지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다운타운이나 이 윌셔 상상, 베버리힐스나 다운타운 있는 쪽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면에서 액티브 나온 숫자보다 펜딩 들어온 숫자가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어들이 조금 더 힘을 갖고 딜을 할 수 있는 네. 입장인데 다운타운이 네. 특히 그렇죠. 베버리힐스도 네. 그렇죠. 네. 또 한인타운은 막 비교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네. 선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매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적고 폰들도 굉장히 딸린 것 같아요. 예, 매물 이제 셀러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모기지 레이시 아주 2%에서 3% 작년에 다 리파이 하신 리파이 하신 분들,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그냥 계속 팔지 않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지가 않고요. 네. 그 중에서도 괜찮게 나온 거는 아직도 복수 오퍼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한인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대 물어본다고 그러면 뭐 방 2개, 화장실 2개, 사이즈가 1000 정도 되는 사이즈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진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한 60만 초에서 후반 정도 네. 아직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적 새로 지어질수록 아무래도 가격대가 70만 초반까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도시고 그 다음에 새집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인타운 비해서는 싸죠. 발렌시아 가격대가 되게 좋죠. 좋죠. 그렇죠. 네. 방 2개, 화장실 2개, 한 뭐 1000 정도 되면 한 50만 중반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패밀리들이 그렇죠. 오다 보니까 네, 네. 적어도 1200, 1300원 되고, 그거는 한 50만 후반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컨디션 그렇고요. 여기 한인타운하고 한 20% 정도 가격이 그 정도 차이가 2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5% 정도는 항상 같은 걸 갖다 비교했을 때는 발렌시아는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형성이 약간 거의 신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깨끗하죠. 1990년, 2000년도 이후로 지었기 때문에 네. 가면은 제가 가끔가다 리스팅을 봤지만 아주 좋아요. 그 계획적으로 딱딱딱 돼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싱글 패밀리들이 많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가면 또 느낌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코리아타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뭐 조금밖에 안 더워요. 그리고 뭐 100도로 넘어가는 게한 바람 좀 그렇죠. 불 네. 네. 덥지 않다니까요. 따뜻하죠. 많이 따뜻하죠. 많이 따뜻해요. 네, 네. 바람 좀 겨울에는 불죠. 겨울에는 바람 시원하고 좋죠. 겨울에는 그냥 조금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조금 시원하죠. 아, 진단 큰일 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 거주의 목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한국에서도 이 유튜브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투자용으로 커머셜 빌딩이 아니더라도 나는 렌트를 한번 줘보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 가족이 미국에 살 수 있으니까 투자용으로 미리 구입하고 싶다 하면은 이 세 지역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요즘은? 그럼 뭐 제가 먼저 잠깐만 네,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저기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나는 학군적으로 원하는 거를 학군적으로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거보다도 대도시에, 얘가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비싸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 한인타운 쪽에 하나, 다운타운 쪽에 투자해보고 싶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플러톤 쪽은 굳이 따지자면은 교육이 좋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좀 힘들잖아요, 관리하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믿을 만한 분을 하나 계시든지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해주는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드림 매니지먼트라고. 거기에 맡기셔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추천하면 어떨까?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집들은 바깥에도 막 관리할 게 과지가 많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두 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 목적이니까 내가 똑같은 돈을 100만 불을 갖다가 플로튼에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 투자했을 때, 발렌시아에 투자했을 때, 과연 100만 불짜리 집을 샀을 때 렌트 인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왜냐하면 100만 불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데는 집값 비해서 렌트 시세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집값은 비싼데 렌트가 너무 조그맣게 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컴, 같은 돈으로 투자해서 인컴 어프로치로 봤을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린 발렌시아나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폴로렌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같은 돈을 투자하고 집을 샀을 때 인컴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 근데 꼭 그것만 봐야 되는 건 또 아니죠. 네. 물론 한인타운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외곽은 투자했을 때 인컴이 더 높아요. 같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 공실비는 근데 어떤가요? 공실률도 더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데는 학군이 좋으니까. 플로튼도 좋고 좋으니까. 발렌시아도 좋고. 네. 근데 팬데믹 이전에 바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운 쪽은 렌트 인컴은 똑같은 돈 투자해서 적게 받지만 나중에 집값 오르는 폭이 상승 폭이 조금 더 수익률도 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진짜 렌트 인컴률은 아마 발렌시아가 조금 딴 데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신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걸 보면은 렌트 수익률이 좋은 데 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좀 롱통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때는? 내 집값 상승률이 어디가 좋은데 그거를 보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분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관리를 못해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매니지먼트에다 맡기시면 편안하게 또 관리가 되잖아요. 저희 네. 회사에도 그 유능하신 매니지먼트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드리는데 사장님은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직원은 아주 유능한 직원을 갖다가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거주 목적도 마지막에 투자형 목적으로 세 지역에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각자 지역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지역 홍보 짧게 하고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타운부터. 네. 뭐 아까 우리 두 분께서 출퇴근 거리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코리아타운의 장점은 이 출퇴근 시간을 빼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 1시간 그게 왕복이 아니고 왕복으로 하면 2시간 뭐 30분 짧게는 30분도 걸린다 그랬는데 1시간에서 뭐 왕복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그 시간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한인타운에 살면서 운동도 가고 대부분 사람 잠자요. 시간 더 주면 제 피부 좋은 거 보세요. 페이스이 잠자서 그런 거예요. 달라져요. 운동해서 그런 게 시간만 아니라. 되면 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해. 그 출퇴근 시간을 네.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 그런 게 코리아타운에 있으면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LA 시 주민위원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 개발업자들이 이제 플랜을 갖고 오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짜고 하는데 지금 이 LA시는 근본적으로 차를 없애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플랜이 있어요. 네네. 네. 다운타운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네. 있도록 하고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렉을 집어넣고 네. 그러면서 또 차가 없는 분들한테 많은 포텐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 없이도 이 생활이 가능한 이 생활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살아있을 때 올 겁니다. 아 실제로 여기 길게 살아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발렌시아. 네. 발렌시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의 도시고 또 신도시고 가장 큰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로운 그 도시 계획이 있다 보니까 향후 10년 동안 2만 채 이상의 새 집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교라든지 부대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물론 출퇴근할 때 한국 분들만 생각했을 때는 출퇴근할 때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동네, 그 다음에 깨끗한 동네,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진짜 내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발렌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말씀하려니까 네. 네. 동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플러턴 최고예요. 이제 저희 녹화 끝났으니까 네. 그냥 하나씩 음.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 그냥 저는 돌아가- 벨레요. 벨레요. 네. 저는 사우스 파사데나. 난 얼바인. 컷!